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전시 문화동의 낮 기온이 39.6도까지 오르면서 기록적인 폭염의 기세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그 밖에 세종시 금남면 39.4도, 아산 38.8도 등을 기록했고 대전은 37.8도로 그제와 어제에 이어 기상 관측 이래 역대 3위의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일요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겠고 한낮 수온주는 35도 안팎으로 절정에 달한 폭염의 기세는 다소 꺾이겠지만 찜통더위와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연일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대전과 세종, 충남의 온열질 환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1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돼지와 닭 등 폐사 가축은 770여 농가에 걸쳐 64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 천수만 일대에 일주일 넘게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늘 오후 3시에 보령시 원산도 남쪽부터 전남 영광 안마도 북쪽까지 충남 남부 연안에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주시가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비비 3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시는 예비비 3억 원으로 닭과 돼지, 한우, 젖소를 키우는 2,800여 농가에 면역 증강제 등 폭염 예방제를 지원해 가축의 면역력 강화와 폭염으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를 돕도록 했습니다. 부여군도 예비비 3억 7,500만 원 등 7억 2천만 원을 긴급 투입해 가금 사육 농가에 스프링클러, 환풍기 등 폭염에 대비한 시설과 장비를 보완하도록 했고 살수차를 가축용 식수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메르스 의심 환자 A씨에 대한 1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1년간 살다가 최근 입국해 서천에 머물고 있는 A씨는 어제 오전 폐렴 등의 증세로 대전 을지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돼 충남대병원 음악병실에 격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48시간이 지난 뒤 2차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A씨는 최종적으로 메르스 음성 판정이 나오면 퇴원할 예정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일하는 미화원이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하다가 결국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미화원들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냉방시설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의 한 건물. 창문이 거의 없고 외벽은 유리인데다 상주 직원도 없어 냉방을 하지 않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 한낮 건물 내부 온도는 35도에 육박합니다. 이 건물을 혼자 청소하는 미화원 A씨는 고온 속에 연일 무리해 일하다 보니 미열이 나는 등 온열 질환 증세를 호소했고 결국 새벽에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선풍기라도 작은 거 하나 있으면은 제가 그 캐리어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좀 쉴 때마다 잠깐씩이라도 땀을 좀 식히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들은 척도 안 하세요.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A씨는 입원과 휴식 등을 위해 나흘간 휴가를 냈는데 심지어 용역업체는 대체 인력 비용 40만 원을 스스로 부담하게 했습니다. 또 폭염 속 무리한 근무로 미화원 가운데 환자까지 발생했지만 오히려 휴게 시간을 줄이기까지 했습니다. 선풍기나 달라고 뭐 한 적은 없습니다, 저한테. 혜택 받고 뭐 하면 좋겠죠. 근데 그건 본사에서 뭐 알아서. 기초과학연구원 측은 해당 업무는 용역업체 소관으로 현재 사태 파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로봇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로봇 융합 페스티벌이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해 오는 5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축제에선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중남부 대회, 지능형 창작 로봇 경직대회, 국제 청소년 로봇 대회 등 7개의 전국 대회에 1,600여 개 팀, 2,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또 발명 특허 등 지식재산 관련 문제를 푸는 도전 발명 골든벨과 일일 발명 교실, 우수 로봇 제품 설명회 등도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 장태산 휴양림과 계룡대 등지에서 여름 휴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메타세카이아 숲길로 유명한 장태산 휴양림을 찾아 산책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고
계룡대에서는 근현대사와 북한 문제에 관한 독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조성 예정인 현대아울렛이 다음 달 착공할 전망입니다. 대전 유성구는 지난 6월 접수된 용산동 관광휴양시설 용지 개발을 위한 신축 허가 신청에 대해 건축 허가를 냈습니다. 용산동 현대아울렛은 대덕 테크노밸리 특별계획구역에 100실 규모의 관광호텔, 250개의 매장의 판매시설과 영화관 등을 짓는 사업으로 오는 2020년 5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4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안전대책이 추진됩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충남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4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382명, 2016년 388명, 지난해 35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와 자동차 만 대당 사망자 수는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이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립 유치원과 특수학교 통학버스 515대에 안전장치를 우선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안전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뒷좌석에 있는 벨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경광등이 작동해 갇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진항 야적장에 쌓여있는 라돈 성분 매트리스 17,000장의 현장 처리를 두고 정부와 주민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진항 야적장 앞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해체 과정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주민들은 현장 해체 불가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주선한 당진시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현장 해체를 하지 않겠다며 정부 측과 협의해 5일 안에 매트리스 처리 방법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